요양보호사 TV 이기론입니다. 오늘의 요양보호사 뉴스. 모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는 2021년 4월 29일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요양원장이 미리 작성한 사직서, 퇴직 확인서, 200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각서에 날인하라며 강요를 한 바 못하겠다고 하니 날인할 때까지 요양원을 나갈 수 없다고 하여 112 경찰에 신고하여 퇴근하였다는 보도를 한 바 있는데,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에는 모 요양보호사가 요양원장에 의하여 2021년 4월 20일 다른 요양원에 가라. 아니,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다른 요양원을 가래? 아니, 이게 무슨 요양보호사를? 야, 내가 네 종이니? 이게 아주 내가 노예로 보이지? 야, 임마 짜사, 나도 내 밥 먹고 컸어. 뭐 시키면 시키는데 다 하는 줄 알아? 야, 네 사업장에서 업무 명령이니까 내가 해. 그래, 다른 요양원에 가? 네가 다른 요양원이 뭔데? 웃기지 말어. 요런 요양원장 요렇게 응징 있기 없기 있기 하지만 여러분들은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대신해 드린 거예요. 야, 진짜 웃기는 거야 이거. 어떻게 다른 요양원을 가래? 그게 업무 명령이야? 요양보호사 여러분, 정말 화납니다. 시설 사용자 여러분, 할 말 있고 못할 말이 있어요. 아무 말이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명령 아니야. 알아? 진짜 그냥 확 을질해버린다. 하여 다른 요양원에 갈 수 없다고 하면서 저는 해고당한 거네요 라고 말한 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며 미리 작성한 사직서에 날인을 강요한 행위는 사직을 위장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장은 요양보호사에게 3개월 수습기간의 계약에 따른 계약의 해지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왔는데, 해고 요양보호사는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봐도 수습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한 것일 뿐 요양보호사와 수습기간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수습기간이라면 수습기간 중에 10% 감액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자신은 10% 감액을 받지 아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측의 부당한 이유로 요양보호사는 2021년 4월 20일 다른 요양원에 가라는 권고는 말이 권고일 뿐 사용자 갑질에 해당하며 부당해고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며, 2021년 4월 29일 다른 요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자 내일부터 나올 것 없다며 미리 작성한 사직서, 퇴직 확인서, 2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각서에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한 사용자의 해고 행위라고 주장하여 부당해고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약 3개월이 되겠는데요. 임금 및 복직이 가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가 됐든 3개월의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비자발적 퇴직이 사실이기에 실업급여 신청도 같이 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요양보호사 뉴스 끝. 다음, 요양보호사 필수노동법 근기법 제18조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동안 방송한 게 24회가 되더라고요. 요양보호사 뉴스 법해석, 앞으로 할 법조문을 엮어 책으로 낼 예정입니다. 후원한다 생각하시고 정가 1만 5천원에 5천원만 선구독료로 보내주시면 문자로 주시는 주소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까지가 목표고 올해 안에는 반드시 보내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계좌번호는 요양보호사 상담소 밴드에 게재해 놨습니다. 근기법 제18조 제1항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무슨 말이죠? 통상 근로자의 월급, 그에 따른 임금과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이 비례해서 같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인데 15시간 이상의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와 같아야 한다. 비례로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라고 하여 같게 줍니까? 같게 주는 거는 시간 비례로는 같게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이게 시간급으로만 비례한다고 해서 같은 임금을 받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같은 시간에 비례는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요양시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최저임금의 근로자잖아요. 통상 근로자도 최저임금이고 시간제 근로자도 단시간 근로자도 최저임금. 그런데요,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고 연차 유급 휴가가 없고 주휴수당이 없어서 1년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 15시간 미만으로는 계약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제가 요양보호사님 한 센터에 한 명을 대상으로 2시간 내지 2시간 30분 이렇게 계약하면요, 일주일 내내 해도 15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손해인가? 여러분이 10만 원을 받는다면 5만 원을 더 받아야 되는, 그래 5만 원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손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때로 15시간 미만으로는 계약하지 말기. 다음 시간에 제2항 제3항에서 자세한 설명은 거기서 해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필수 노동법 끝. 다음 상담 시간입니다. 주간보호센터를 근무하시는 희망님이 보내오신 질문인데요. 주간보호센터는 어째서 운전기사를 안 쓰고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한테 운전 업무를 맡기나요? 어디는 직원차로 송영 업무를 한다고 하여 너무 놀랬습니다. 유류비 준다고 하지만 세 발의 피죠. 갑질 아닌가요? 답변입니다. 하책, 중책, 상책 순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하책.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런 분의 선택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알면 괴로우니까요. 모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중책. 인터넷에 올리고 특히 그 노조 홈피 있으니까 노조 홈피에 올리고 그 홈피 내용을 복사해서 공단에 보내면 이거 공단은 즉각 반응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공단에 신고하면 씹어요. 그런데 노조 홈피에 독자 투고해놓고 그걸 복사해서 공단에 그 내용을 보내면요, 즉각 조사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죠? 감독 책임이 공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신고하는 거는 뭉개면 되는데요, 인터넷에 뜨면 뭉길 수가 없잖아요. 자기네들의 일이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상책. 이런 경우 먼저 요양보호사님들 진지구축을 먼저 하세요. 방어선을 단단히 해놓는 건데요. 1년은 무조건 근무하시고 국으로 근무하시고 엎드려 근무하시고 1년이 지나서 다시 1년 계약을 하죠. 그 1년 계약서를 쓰는 순간 여러분은 무기계약이 되는 겁니다. 기간에 약정이 없는 계약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년을 채우게 되면 파견제법에 의해서 여러분은 해고 외에는 퇴직시킬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퇴직시킬 수가 없게 해놓고 노조에 가입해서
노조가 단체 교섭을 들어가면 여러분 1년 근무한 이후 다시 계약서를 쓴 때가 되면 약 13개월 근무하게 되는데요. 그 근로계약을 다시 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임금 및 근로조건, 여러분 운전 그거 못하겠다는 단체 교섭을 누가 해요? 노조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막강한 화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최상책입니다. 중책과 상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요양보호사 상담 끝. 구독, 좋아요, 설정, 댓글, 읽기, 없기, 읽기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 팁 이기론입니다. 안녕히 계세요.